다육이로부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오프닝 인사를 또 하다니. 자, 여기는 뽀니네 다육입니다. 뽀니다. 저요? 1년 키워봤어요. 더스티 로즈. 요거는 얼마나 됐을까요? 이거 뭐요? 얘가? 네. 여기에서? 네. 글쎄요. 그 영상을 안 보셨어. 몰라요. 10년이 넘었습니다. 뭐라고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그래서 아무 이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여기서 그대로 내뒀는데 요렇게? 그리고 요거가 주식기 저 거짓말하고 있네라고 할 수도 있죠. 네. 뽀니네 카페 자료가 다 있습니다. 어머나 웬일이야 웬일이야. 그래서 가끔 설명드릴 때 그 10년 전에 네. 얘 처음에 커팅해서 올렸던 사진부터 다 있고요. 진짜? 네. 얘는 얼마나 됐어요? 요게 그러면? 수련이 요게 지금 예전에 제가 구독자를 늘려보려고 스타벅스에다가 물꽂이를 한 건 찍었는데 구독자는 결국은 안 늘고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2년? 네. 대박. 아니 진짜 인내심이 끝내주시네. 왜냐면 아니요. 그런 취지를 한 게 아니라 네. 이게 이제 취지가 있어요. 네. 물에서 키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10여 년 전에 네. 우리 지금도 물론 매니아분들이나 키우시는 분들이 그런 네. 생각이지만 물 때문에 죽는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아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네네. 토양전염병 원리를 설명을 드리려고 그렇죠. 네. 이론상 토양전염병이 안 걸리면 물에서 키웠으니까 그럼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 그렇죠. 이론상만 하고 재미삼아 했는데 네, 저도 10년 갈지는 몰랐어요. 10년 넘었어요. 대박이다. 이게 몇 년도더라? 2012년도인가? 세상에. 제가 그 사진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연스럽게 물기가 이렇게 끼면서 이렇게 지금 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큰다기보다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는 건데 네. 만약에 제가 이거를 수시로 제거를 해주고요. 네. 얘처럼 영양제도 줘야 돼. 그렇죠. 얘처럼 제거를 해주고 네. 여기 이제 보통 식물 16가지 영양소 얘기하잖아요. 네, 네. 기본적인 것만 보충을 해줘도 잘 할수 자랐겠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네. 물에서 키우라는 거보다 네. 물 아, 그래요. 때문에 맞아요, 죽는 맞아요. 거를 음. 조금 너무 물 주는 거에 불안해하시니까 가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거조차도 긁어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좋아요. 언제까지 어떻게 되나. 그래서 지금 요게 대단하시다. 이게 수련이에요, 수련. 수련.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 가끔 물련이라고도 해요. 진짜 이거 물에서 키우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왜냐면 저는 더스티 로즈를 1년 키웠더니 네. 애가 얼굴이 작아져. 맞죠? 영양이 없으니까. 맞아요. 얼굴이 자꾸 작아져서 네. 키우다 제가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네. 제가 가끔씩 신경 써서 네. 일부러 칼슘 액비를 좀 맞아. 주고 있어요. 일부러. 맞아. 액비를 먹여가면서 네. 키워야 돼. 그러면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어느 저기 입문하시는 분들은 봄에 사서 여름 넘어서 다육이가 다 죽었어요. 어떤 분들은 1년 키우다가 죽었어요. 네. 근데 그 물 주면 죽는다는 그런 다육식물들이 물에서 10년, 2년 넘게 살았다는 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걱정하는 게 너무 큰 걱정이고 다른 원인이 있다. 그럼요.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다가 영양 우리 제가 항상 그랬어요. 우리가 다육이가 물음병으로 죽어요, 과습으로 죽어요 라고 했을 때 진짜로 물을 많이 줘서 죽었어요, 영양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설문을 했을 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단순히 그렇다가 아니라 그럴 것이다, 영양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셔서 근데 어쨌든 토양 그 물음병은요, 그 병증은 매개체는 어차피 물이잖아요. 그래도 물이 있어야 얘네들이 이동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물이긴 물인데 네. 우리가 얘 고여 있는 물을 썩는다고 하죠. 네. 근데 그 저수지는 예를 들어서 저수지에 물이 썩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토양에다가도 우리가 물을 줬을 때 네. 나쁜 미생물이 그 나쁜 균이 활동하지 않게 만들어주면 네. 그것도 그 무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재 처리라든가 그런 것도 좋지만 네. 여기다 이제 유용 미생물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네네네네. 쉽게 해서 네네. EM도 마찬가지 역할이고, 네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가 두돌레아를 밖에서 하도 또 물 주면 겁나고 하시니까 밖에서 6, 7, 8 장마 내내 밖에다 놔두고 저희 거 사용하는 배합토에 그렇게 해서 키웠다기보다는 방치도 해봤거든요. 네. 그게 살아남은 이유는 요 안에 그 흙이 축축하게 젖어 있지만 네. 부패가 되지 않았다는 소리죠. 부패균이 억제가 됐거나 부패균이 활성화가 안 되는 조건을 최대한 만들어주면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네. 쉽게 죽지는 않는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물과의 상관관계도 있지만 네. 전부 물이 오래돼서 호흡이 안 돼서 썩어서 부패균이 생기는 그 공간만 최소화만 한다면 네. 어느 정도 물을 충분히 줘도 죽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래서 저는
뭐 예전에 이제 처음에 이거를 빠져들을 때 네. 일반 농약이라든가 화학 농약을 좀 공부를 하다가 네. 그 다음에 예방학 칼슘이라든가 그 예방을 하는 기준으로 가다가 네. 제가 실용농업을 좀 교육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하면서 요즘에는 미생물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데 뭐가 다라기보다는 다 네. 궁합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조건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 그 토양에서 물러서 죽는 경우는 네. 물을 많이 준다고 해도 네. 그렇게 많지는 않다. 뭐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쉽게 뭐 말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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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무튼 결과물을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아우, 야가 생뚱맞게 안 어울리게 여기 왜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야, 이게 그런 10년? 넘었을 2년? 거예요. 제가 한번 와, 대단하다. 저기 나중에 저한테 한번 카톡으로 네네네네네. 보내주세요. 네, 카톡으로. 한번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제 분갈이. 우리 사장님하고 분갈이. 자, 댄섬. 제가 블레이프 해주세요! 라고 했던 블레이프 없어가지고 우리 미니벨 금으로 갑니다. 자, 분갈이 하는 대로 이동할게요.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것들 많이 포진돼 있죠? 자, 여기는 지금 펄라이트. 이것은, 휴가토. 이것이 휴가토? 사냐초. 사냐초, 휴가토. 이거는 저곡토? 네. 이렇게 지금 여기 요 지금 컵에다 담가놨는데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게 판매용인지. 자, 요거는요. 요거는 이 용토, 우리 다 여기 분갈이 할 때 만드는 배합 용토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좋은 용토고 좀 적게 들어가면 얘가 조금 그렇게 좀 좋지 않은 용토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제가 이 용토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그때 처음에 딱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지금 요거는 요 용토는 제가 우리 분갈이 하려고 준비해 준 배합되어 있는 용토는요. 혹시 직접 배합한 용토예요? 네네, 저희가 주로 활용하는 거고요. 네, 어떤 거 들어가는지 여쭤봐도 돼요? 여기 이제 피트모스. 피트모스. 이제 피트모스도 또 이제 10초만 들이면 pH 6.0짜리. pH 6.0짜리. 왜냐하면 피트모스는 전부 다 블루베리온 강산성으로만 대부분 알고 계시니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원예형 피트모스, 네. 그 다음에 산모래 산마사가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영양 일부랑 미생물. 미생물? 유용 미생물이라고 유용 미생물. 조금 통털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용 네. 미생물, 그 다음에 펄라이트, 펄라이트, 그 다음에 휴가토. 휴가토. 그런데 휴가토를 는지는 되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오래되지는 않으셨고. 아무튼 주로는 펄라이트. 자, 그러면 상토에 해당하는 그죠. 상토, 그다음에 피트모스 이런 비율이 전체 배합 비율의 몇 % 정도 차지해요? 한 20, 그러니까 피트모스 비율이 한 20에서 한 30%는 안 될 거예요. 20에서 한 25? 그거 많이 넣어야 20에서 30%? 25% 정도. 30%? 네. 그다음에 나머지 30%? 비슷비슷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면 네. 아까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기능을 갖고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사냐초, 동생사, 저곡토, 녹소토 이런 애들이 배수 혹은 이게 어떤 그 물리적인 그런 어떤 부피를 차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미량 영양을 제공하는 기능이 없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식물은 생각은 하는 게 아니라 네. 식물은 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거는 네. 무조건 이온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네. 쉽게 해서 녹아야 돼. 이 뿌리가 네. 그런데 이거-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게 네. 어, 이거는 딸기나라가 아니다. 여기서 이렇게. 뿌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네. 물에 녹아야 돼요. 물에 녹거나 분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요런 애들은 대부분 다 이제 화산석들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물에 이렇게 딱 됐을 때 미량 영양소라든가 우리가 이제 뭐 그냥 미네랄이라고 할게요. 네. 그런 것들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얘 저곡토라고 하잖아요. 네. 300도 이상에서 가공을 하거든요. 네. 있어도 다 죽겠죠. 그거는 흙 자체를 고온으로 가열을 시켜버리면 네. 무균 상태가 되겠죠. 균은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미량 뭐 미네랄 같은 거 없어요? 그 미네랄이라든 그런 물질을 통틀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네. 보통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유기물, 무기물로 나누시는 게 네네네네네. 편해요. 네. 그러면 유기물은 뭐 다 죽었겠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유기물, 무기물로 나누면 편하는데 네.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가 이제 흙에 네. 집중을 안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응. 너무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분들은 약간 물리적인 역할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설령
산마사나 산모래나 요런 저곡토나 녹소토나 산야초에 네.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다 한들 음. 그게 과학적으로 얼마나 역할을 할 것이며 제 생각에는 거의 없다고 봐요. 일본 그런데 이제 예, 그런데 얘네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네. 물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적으로 물을 먹는 흙이냐. 아. 여기도 보시면 기공이 얼마나 많아서 그렇죠. 물을 흡수를 하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냐? 뭐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 네. 가격도 수입이 되니까 비싼 것이지 아. 그 나라 가면은 마삭 가격입니다. 아, 그러면 그래요? 그렇죠. 네. 수입이 되니까 어쩔 수 네네네. 없죠. 그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저곡토 같은 경우는 쉽게 이제 물을 잘 머금고 네. 잘 뱉어주는 뱉어주고, 역할을 해요. 네. 기공이 많기 때문에. 네. 휴가토나 산야초나 그런 일부 성분들은 네. 저는 요 세 개를 비교하면 중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음. 그다음에 펄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한 2주에서 3주는 담가놔야 내려가요? 내려가긴 내려가요? 물을 먹어서 조금 빠져 내려가요. 음.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설명을 단순하게 했을 때 그렇게 통기성을 해야 되면 네. 이 셋 중에 어떤 걸 넣어야 될까요? 통기성? 예. 그러면 물을 안 먹는 애 해야지. 이걸 넣어야지. 이걸 넣어야지. 근데 대부분 이거 넣으면은 뭐라 해? 값싸게 보여. 이건 뭐 물론 얘 단점이 치명적인 게 떠요. 아, 둥둥 떠. 그래가지고 그런- 물을 주면 다 쥐를 좀 뱉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통기성 하면서 얘네 넣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얘네를 넣어서 식물이 잘 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통기도 되지만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나 무슨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 우리는 뿌리가 네네. 항상 말라야 된다는 그런 선입견에 있어. 그러니까. 요게 말라버리면 식물은 죽어요. 단순하게 아닌데? 뿌리 자체가 말라버리면 식물은 죽잖아요. 아. 그래서 얘네들이 보습성이 있는 재료를 어느 정도 섞었을 때 네. 물론 건져도 되는 거지만 네. 식물의 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굵은 뿌리가 먹는 게 아니고 하얀 털 있잖아요. 그래요. 걔가 먹기 때문에 그래. 걔가 먹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습이 유지가 돼야지 그 보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항상 축축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약 조절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는 촉촉함. 음. 제가 저희 거 배합토도 설명드릴 때 네. 식빵의 그 느낌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식빵 속. 네. 아침에 갓 나온 식빵 속. 네. 이렇게 딱 눌렀을 때 네. 촉촉함이 유지가 되어야 네. 거기에 미생물도 원활하게 활동을 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토를 만드는 그 규격에서도 네.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수분. 끊어볼까요? 일단 끊어. 저는 상토에서 이 일정한 수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그걸 몰랐습니다. 우리 뽀니네 다육 핑크 장갑 사장님께 처음 들었는데 끝까지 결국엔 그 얘기는 완성하지 못하고 미니벨 분갈이도 못하고 또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물속에 사는 이 다육이 수련하고 잊어버렸네. 자, 수련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저도 1년간 더스티 로즈를 이 물꽂이를 키워봤었는데요. 이걸 하면서 제가 좀 많이 느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 사장님도 저랑 좀 성향이 비슷한가 봐요. 어떻게 몇 년? 8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련을 물꽂이를 해서 키웠는지 참으로 참 그 실험 정신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전 다음 시간에 진짜로 요 미니벨 분갈이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